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세무사 2차 파이널 특강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수업에 대한 진행 사항이랑 이 강의에서 어떤 점을 목적으로 두고서 타겟으로 삼고서 진행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도 어떤 점에서 이 강의를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OT 사항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회부터 시작할 건데요. 먼저 이제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수업 진행할 때는 중간에 1, 2, 3교시 나눠서 중간 1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시작하는데 질문은 끝나고 한 번에 몰아서 받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질문 받고 답변하고 하면은 뒤에 좀 미뤄지는 경향이 있어서 3교시 끝나고 나서는 제가 여기서 질문 다 받고 갈 거니까 그때 좀 몰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게시판 공지사항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기 교재를 보시면 이번에 교재 목차를 보시면 이 교재의 경우 9회차의 모의고사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추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1회차에서 8회차까지가 중급 회계에 해당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8회차에는 고급 회계 내용이지만 환율 변동에 대한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고급 회계로 분류하는 주제들, 그러니까 합병 연결 지분법과 관련된 게 9회차에 해당하는데 본 수업에서는 4번의 수업을 걸쳐서 중급 회계에 해당하는 1회차에서 8회차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고급 회계에 대한 부분들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면 되는데 수업에서는 8회차까지 진행하게 되고요. 수업별로 2회차씩 진행하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첫 수업 때 2회차까지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죠. 가급적이면은 시간 내에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본인이 풀었을 때 나의 풀이 또는 나의 접근 방식하고 조금 더 올바르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하고 비교하는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 유해 강의, 연습사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그 연습사 강의 OT에서도 여러분들 2차 시험 준비할 때 큰 과정을 이렇게 2단계로 제가 나눠서 준비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연습서 해독을 하면서 이미 단원별로 기초 주요 개념에 대해서는 학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연습사 학습을 하시고 나서 실전 연습에 취지해서 이 교재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 모의고사를 시간적으로 풀어보셨을 때 연습서를 풀었을 때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그게 왜 어렵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차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이 1회차에서 8회차까지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커버리지라고 부르는 주제적으로 새로운 게 있어서 라는 부분은 한 10%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10% 20% 득점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응용되었을 때도 내가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 응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연습서에서는 한 문제당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단일 주제에 대한 개념만 고려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 상황에서 두세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내가 어떻게 똑같이 풀어낼 수 있는지, 또는 연습서에서 제시되었던 상황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자료가 제시되었는데 예를 들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채무상품이나 사채에 대한 계산을 하면 가장 단순한 12월 31일 기준 이자 지급일 12월 31일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만 풀었지만 만약에 기중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래서 7월 1일 기준으로 이자 지급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경과 이자의 존재를 고려해서 정확한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연습서의 개념들을 한 번씩 더 깊은 과정에서 확인하는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회차별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이게 좀 어렵거나 아니면 접근 방식에 대해서 모르겠다, 바꿔봐래. 연습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쩌면 이해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외워서 넘어왔다라고 확인하는 과정으로도 삼을 수 있겠고요. 또 특히나 이런 모의고사 푸실 때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모의고사도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모의고사 뭐 이 책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 때까지 뭐 GS를 풀든 뭘 풀든 2기 3기를 풀든 간에 어떤 분들은 모의고사 응시하고 나서 내가 그냥 실력 확인용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점이고 전체 등수에서 내가 몇 등 정도 하고 확인하고 넘기는 일회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한 사치입니다. 모의고사도 공부예요. 즉 당연히 실력 점검의 용도로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만 쓰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이 단원에 대해서는 개념이 잘 잡혀 있는데 여기는 내가 좀 취약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유형으로 출제되었을 때에 대한 오답 정리라든가 실수하는 포인트 5개념 같은 것들을 여전히 반복해서 공부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얘도 공부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이 목적을 좀 정확하게 설정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2회차씩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당연히 모든 문제를 똑같은 비중으로 풀어드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회차 문제 중에 뒤에 3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3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물음 2번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채무상품의 손상 관련된 문제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인 연습서에서 다루는 손상 개념에서 추가로 막 응용된다거나 복합적으로 다룬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물음 2번에 자료 양가로 3번에 있는 기말의 시장이자율, 그러니까 1년 말은 10%고 2년 말은 7%고 우리 항상 시장이자율이라는 게
신용위험을 반영한 이자율이니까 매번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그때그때 바뀌는 시장 이자율을 현행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행 이자율 자료가 있을 때 언제 써야 되느냐? 지금 채무 상품에 손상을 적용할 때는 현행 이자율이 필요 없죠. 손상됐다고 해서 이자율 바꾸지 않습니다. 최초 이자율로 적용하는데, 다만 만약에 이게 FVOCI라면은 평가를 해야 되고, 이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공정가치라는 게 현행이자로 할인한 거니까 현행이자 자료는 이때는 필요 없고 이때는 필요하구나, 뭐 이 정도의 개념만 알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건 당연히 연습서에서 학습하고 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물음이번 같은 것들을 제가 여기서 한 줄 한 줄 풀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말씀드린 연습서에서 공부한 개념이기는 한데 조금 더 복잡하게 응용되었을 때 어떻게 정확한 접근할 것인지의 문제들 위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 계산해 드릴 거고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 더 설명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